2018 예스덱스라는 큰 무대에 부족한 저에게 큰 또 강의를 맡겨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이승우 좌장님과 주변 내노라는 원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 모시고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무척 쉽습니다. 아주 쉽고 하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가 이제 알고도 놓쳐버린 것, 또 모르고 몰랐던 것을 치주보험 청구를 잘 좀 정리해 보도록 했고요. 각자의 청구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생각해 보고 좀 더 활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구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올바로 잘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없나요? 레이저 포인트가 없나요? 레이저 포인트 없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로컬에서 자주 하는 치주보험 처치와 그에 맞는 보험 청구입니다. 없어요? 일단 제가 시작해 볼게요, 그냥.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개원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이런 치주보험 쪽에 한 30% 정도만 더 늘리더라도 원장님들 주름살이 좀 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녀온 곳입니다. 이곳은 알래스카 위디어라는 곳에서 2~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빙하가 나옵니다. 이 빙하는 얌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얼음이 둥둥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빙하의 이름은 서프라이즈 빙하입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원장님들 보험 청구에 서프라이즈한 일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먼저 치주치료의 순서입니다. 순서와 이후에 종류, 그에 맞는 보험 청구를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치석 제거와 RP, 큐렛, 플래버피, 지연절제술, 확장술, 마지막으로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치주치료는 현증입니다. 이렇게 별로 중요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치주치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종, 발적, 동요도, BOP. 제가 이것을 적은 목적은 여러 원장님들이 주로 현증을 무시합니다. 잘 적지는 않죠. 이런 것들 치주 처치하면서 한두 개씩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차팅에 현증 한두 가지는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치료의 종류죠. 스케일링, RP, 뷰레티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치음박리 소파술은 이제 치주과 쪽에서는 좀 잘못된 용어다. 요즘은 치주 판막술로 많이 명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보험 쪽에서는 치주 판막술보다는 치음박리 소파술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에는 치음박리 소파술로 그냥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치료의 순서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치석 제거를 하지요. 이후에 이제 활택술을 합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봤더니 활택술에서 멈춘 경우도 있고요. 소파술까지도 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활택술을 생략한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소파술에서 멈춘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경우이지만, 뭐, 두 가지 다 생략해도 문제 없죠. 순서만 정해지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적어 놓은 목적은, 치석 제거, 활택술, 소파술, 수술 이제 근간은 되지만, 그 환자분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제 치주 치료 후 처치입니다. 주로 많이 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이런 치주 치료 후 처치는 이제 환자분을 많이 내원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좀 사용되어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내원하면 안 되죠. 이제 올 때 이제 많은 처치를 하는 게 지금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활택술과 치주 치료 후 처치, 소파술과 치주 치료 후 처치를 섞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위는 달라야겠죠. 같은 부위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상병입니다. 상병을 이제 우리는 이제 치주 처치를 할 때 이런 상병명을 주로 넣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큰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은염을 주로 넣는 것 같고요. 후속 처치가 이제 필요하면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주염으로 넣고 또 플레보피나 뭐 이상으로 가면 치주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딱히 딱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원장님들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됐어요. 원장님들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뒤쪽에. 자, 보험 청구의 기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치주 보험 청구는 3분의 1학으로 3분의 1학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래가 있죠. 요래는 치주 후 처치가 요래입니다. 이것은 1구강 단위입니다. 그리고 치음판 절제술도 1구강 단위인데 사실은 치음판 절제술은 외과 항목이긴 하나 1구강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한 1구강은 2악으로 나누죠. 상악, 하악으로 나누는데 또 한 악은 3분의 1악을 한 단위로 둡니다. 그래서 구치부는 4개 치아, 전치부는 6개 치아를 1단위로 보고요. 구치부는 2개 치아 이하일 때, 전치부는 3개 치아 이하일 때 0.5를 주게 되어 있죠. 실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가 왔죠. 스케일링을 했다고 칠 때 주로 이제 이거 청구를 어떻게 하시나요? 원장님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자, 10번 때는 4개 중에 3개이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나 치아나 크게 관계없죠. 그냥 똑같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 중에 3개니까 1, 전치부는 다 있고요. 20번 때 구치부는 4개 중에 2개니까 0.5 다 알겠죠. 주변에 조금 연로하신 원장님인데 나는 몇십 년 동안 그 파닉에 스케일링을 열심히 했다. 이 청구 안 되나.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파닉에. 청구 안 됩니다. 아쉽게도. 대략 이제 파닉에 그 스케일링 해주시는 거는 서비스 개념으로 보고, 이 스케일링은 반드시 치아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대충 알겠죠? 10번 때도 1, 전치부는 6개 중에 3개죠? 0.5, 1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40번 때 구치부를 보겠습니다. 한번 봤더니, 4번, 7번 2개가 있으니, 0.5개 거려니 생각하지만 여기는 지금 비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8번이 있죠? 이렇게. 8번을 치주 치료에 포함을 시키죠? 그러면 당연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뭐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자, 치석 제거는 이렇게 2가지, 보험 치석 제거 2가지로 나눕니다. 3분의 1학당 후속 처치가 필요한 치석 제거 곱하기 6을 하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상대 가치 점수는 500점 정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연일의 치석 제거죠. 비용은 좀 적습니다. 상대 가치 점수는 좀 작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비급여 취득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준비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상대가치 점수? 이게 뭐지? 흔히 쓰면서도 우리가 잘 그냥 잊혀버리고 지나치는데 이걸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치 점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위험도, 생빈도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도의 점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료할 때 고도의 점수입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진료비라 하면 진찰료가 있겠죠? 초진료 혹은 재진료가 있겠는데, 그거 더하기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입니다. 환산지수는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말쯤 돼서 우리가 이제 협회와 정부가 이렇게 좀 협상을 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고, 상대가치 점수가 좀 중요한 항목이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치주 강의인데 갑자기 발치가 나왔네요. 외과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스케일링 3분의 1학당 하는 스케일링과 구치를 좀 금요하게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상대가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비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 이게 비밀이 있죠. 스케일링은 저희 술자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지요. 위생사분들이 해도 되지요. 구치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술자가 해야 됩니다. 마취도 해야 되고. 누가 더 쉬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래서 우리가 치주 처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상대가치 점수를 정할 때 치주 쪽의 점수가 조금 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치주 처치를 많이 해야겠죠. 자, 이제 세 가지 경우 중에 연일의 치석 제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1회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가 조회와 등록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모 심평원 보고에 의하면 어떤 조금 젊으신 원장님인데 조회 등록을 안 하고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조정돼서 들어오죠. 거부가 돼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조회 등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조회 등록을 하고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죠. 이의 신청했더니 다시 거부가 돼서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원장님이 스케일링만 적어놓은 거죠. 스케일링. 아니 그 심평원 쪽에서 볼 때는 무슨 스케일링은 무슨 현증도 없고 이 환자분이 깨끗한 상태이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무슨 스케일링이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현증 반드시 적으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조회 등록 반드시 하고 현증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심사조정 당한 그런 순서입니다. 당연 연일의 치석 제거가 1위입니다. 왜 이럴까요? 조회 등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회 등록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빠뜨려 먹는다는 거죠. 여러 원장님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당연 15위까지만 제가 적었는데 치주 항목이 4가지나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 소파술과 활택술은 아마 순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보철 항목이긴 하나 의치 수리 또 뭐 있나요? 의치상 조정, 개상, 첨상 있죠. 의치상 수리 많은데 통상 이제 이런 것들은 조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원장님들이 아마 조회 등록을 좀 많이 좀 잊혀버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회 등록 반드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일의 치석 제거 임상 사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일의 치석 제거 임상 사진인데, 왠지 하고 나니 조금 서운합니다. 왜냐,
이제 아직 부어 있죠. 블리딩 좀 되는 것 같고, 물론 특수한 경우라서 이렇게 연일의 치석 제거를 했는데, 너무 연일의 치석 제거 남발하지 마십시오. 후속 처치가 좀 들어가면 환자분도 나중에 깨끗하게 져서 좋아할 것이고, 저희도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연일의 치석 제거밖에 안 해. 혹은 나는 연일의 치석 제거 절대로 안 해. 왜냐? 후속 처치를 계속 많이 해야 되니까. 양쪽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어떨 때는 연일의 치석 제거, 어떨 때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석 제거. 적절히 좀 섞어 주셔야 되겠죠. 심평원 쪽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분은 올온이네. 별로 안 좋겠죠. 자, 이제 3분의 1 합당 치석 제거입니다. 통상에 이제 후속 처치가 필요합니다. 후속 처치를 해야 되는데, 부분 치석 제거일 때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고, 그냥 스케일링만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후속 처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당히 깨끗해졌죠. 전후인데 치주 처치를 쭉 끝냈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원이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간 느낀 거는 이런 그 보험 치료가 잘 돼야만 비보험 진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보험 진료가 물론 이제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고 더 좋고 비보험 진료 위주로 가는 것도 맞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보험 진료를 열심히 한 그런 바탕 위에 이런 비보험이 돼야 비보험 진료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 환자와 이게 라포가 좋아지니까 치주 처치 열심히 하면 환자와의 라포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죠? 자, 비급여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보니까 착색이 들어가면 비급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착색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심평원 보고에 의하면 어떤 원장님이 비급여 스케일링과 급여 스케일링을 동의를 할 환자분께 얘기를 하고 청구를 했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굳이 그러는 경우보다는 만약에 좀 더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시면 먼저 급여 스케일링을 먼저 하시고 환자분과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흡연도 많고 착색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비급여로 해야 된다. 환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환자가 혹시 그 민원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잘 얘기해서 이런 착색 물질 제거를 하고 비급여를 청구하시면 그거는 좀 더 깔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비급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급여 스케일링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차팅이죠. 착색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네온시 청구입니다. 보통 이제 3개월 이내 스케일링은 치주 처치 단순으로 넣게 되어 있고요. 6개월 사이에는 50%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 요즘은 청구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이게 딱 클릭하기 전에 딱 올리면, 마우스만 올리면 다 알려주죠. 그래서 물론 기억하시면 좋은데 굳이 기억 안 하셔도 크게 문제 없고요. 치석 제거는 크게 봐서는 6개월 이상이면 다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들 이거 좀 많이 하시나요? 심장 측정 검사? 비용이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치직과의들에게는 눈이라고도 하죠. 이 치료를 하면서 심장 측정 검사도 같이 동반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이전법 이상이면 차트에 기록을 하고요. 이전법 이상이면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에서 40g 힘으로 통상 치주 치료 시작과 끝 대략 한 2회 정도는 다 인정해 줍니다. 선을 이용한 방법과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사용하시더라도 관계없고, 선을 기왕에 쓰실 거면 요 눈금에 그 단위
미리수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되죠. 그냥 이렇게 선만 쭉 그어 놓으면 안 됩니다. 자,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종이 차트 쓰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면 도장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측정을 할 때 반드시 sul자가 하셔야죠.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sul자가 측정을 하고 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뭐 적어주고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측정은 반드시 sul자가 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에서 40g의 힘 어떨까요?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 스캐닝 할 때 막 찌르지는 않고 큐렛 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취를 했을 때 요거 이제 프로빙을 하면 뭐 환자분 자극 증상도 없고 훨씬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지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측정 검사. 자, 이제 활택술입니다. 비용이 좀 괜찮고요. 벌써 뭐 10,000원 이상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활택술은 경조직 처치입니다. 그리고 마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처음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활택술을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급성이라야만 하고 또한 뭐 다른 치과에서 뭐 스케일링 이후에 내원했습니다. 이런 걸 리마커라인에다가 적어주면 치석 제거 지금 활택술도 초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최대 1일에 3분의 3학 1학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수련 받을 때나 뭐 초창기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막 긁었죠. 그랬더니 손목 아프고 팔 아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그 스케일러 팁이 나왔죠. 큐렛용 스케일러 팁이 나와서 이렇게 스케일러 팁에 장착을 하고 조금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활택술의 임상사진입니다. 아, 되게 아팠을 것 같죠? 피도 많이 나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택술을 할 수 있는 시기, 연령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략. 정답은 영구치만 있으면 됩니다. 영구치만 있고 당연 상병도 있어야겠죠. 치주과 쪽에서 이제 유년성 치주염, 주버나일 페리돈타이티스, 그런 임상에서 원장님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합치열기죠, 애기들. 그런데 치석이 착 뜯겨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스케일링 안 하면 안 되죠. 당연 RP까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심평원 쪽에서 보면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차팅을 똑바로 제대로 하시면 활택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파술이네요. 소파술 비용이 그 활택술보다는 훨씬 좀 많습니다. 자, 소파술은 연조직 처치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조직을 제거하고 골연상 치주낭을 제거하고 반드시 마취가 필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치주과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파술과 활택술의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청구 쪽에서 보면 분명히 활택술과 소파술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마취를 하고 안 하고, 물론 마취를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건 있겠는데 이거를 엄격히 나누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청구 쪽에서 보면 이미 이 소파술은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장님이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야간 공휴일에 3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런데 활택술은 안 되는데 치주 소파술이 아까 제가 수술이라고 했죠. 소파술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야간에 이런 힘든 수술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소파술은 30% 가산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왔는데요.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부산을 갑니다. 혹은 대전을 거칠 수도 있지만 대구를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안 거치고 바로 부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재밌는 사진을 가져온 목적은 이겁니다. 치주처치는 순서가 있으면 순서 쭉 흘러가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룰입니다. 룰. 그래서 어떤 분들 아니 뭐 소파술 뒤에 활택술이 안 될까요? 활택술 뒤에 나는 치석 제거를 했다. 이거 안 됩니다. 열차를 갈아타려면 뭐 열차도 갈아타야 되고 표도 새로 끊어야 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치주 후처치인데 치주 후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과 복잡이 있는데 복잡이 비용이 조금 많이 주어졌죠.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간단은 보통 이제 3개월 이내 치석 제거나 활택술, 소파술 뒤에 1개월 이내 소파술 뒤에 하죠. 또 후처치는 1구강당 기준입니다. 그런데 복잡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구강당인데 우리가 이제 플레보피나 뭐 직원 확장술 같이 뭐 이렇게 칼을 대고 좀 한 경우는 복잡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은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복잡이네요. 통상 복잡 청구 안 하시죠? 치은절제술 후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치은절제술 후에 우리가 흔히 간단을 넣는데 복잡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플레보피입니다. 플레보피도 간단과 복잡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해야겠네요. 치은방리소파술 복잡에는 이제 우리가 골 성형을 하려면 벌을 넣어야 되죠. 벌값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벌을 따로 청구해야 될까요? 청구하면 안 됩니다. 치주는 통상 이런 그 벌값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근데 외과 항목에는 보면 대략 뭐 서지컬 발치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을 따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치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복잡했을 때 벌 청구하면 당연 조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용이 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플레보피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촬영이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다 생각하면 좀 망설여집니다. 꼭 찍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데 통상 이제 우리가 치주처치를 시작할 때 방사선 촬영을 먼저 시작하고 하죠. 하고 하면은 플레보피가 가능하고 굳이 이걸 꼭 의무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처음과 끝 중간 뭐 여러 번 찍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녹아내렸던 치석 방사선으로 다 보이죠. 깨끗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환자분한테도 더 설득력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플레보피 간단입니다. 간단. 번은 안 됐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프랩을 3개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보철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 성형 삭제를 동반한 경우에는 복잡이 되죠. 자, 통상 이제 플레보피를 할 때 잇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발치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 비용이 더 싸니까 발치 비용은 절반을 주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는 50% 산정. 이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플레보피인데 갑자기 임플란트가 나왔네요. 요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시술병원에서 보철 후에 3개월이 되면 그냥 자연치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생각할 게 없고.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왔죠. 그럼 뭐 무슨 개월수가 필요 없죠. 다른 병원에서 하고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자연치아니까 당연히 플레보피도 할 수 있고, GBR, 뭐, 치은절제술, 뭐, 치근면 처치술, 뭐, 이런 거 다양한 처치가 다 가능합니다. 자, 50세 여자 환자, 5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2년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는데, GBR까지 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뭐, 찝찝하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자존심에 또 2년 전 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빼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벗겨냈죠. 그래서 봤더니,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뼈도 많이 녹아내리고, 해서, 임플란트를 빼기보다는, 플레보피를 개명을 했죠. 그래서 플레보피를 하고 3주 후에 봤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해서 보철물을 장착했죠. 해서 5개월 후에 봤더니 아주 힐링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뭐 잘 쓰고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자, 치근면 처치술을 보겠습니다. 비용이 제법 괜찮습니다. 거의 뭐 발치 이상이죠. 비용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상은 치근면 처치술은 그냥 자연치아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구연산 테트라사이클린을 도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치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임플란트에 쓰게 됩니다. 2014년 고시에 의하면 임플란트 표면에 플랩을 하고 뭐 표면 처치술을 하죠. 나사선 성형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건드려주면 자그마치 200%. 괜찮죠? 그러니까 발치 2개와 버금가는 그런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치주 처치가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활텍술 혹은 소파술 이제 3분의 1학 혹은 반 아니면 1학 나눠가지고 이제 4일에서 7일 정도 내원으로 이제 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치주 후 처치도 동반을 하고 치주량 측정 검사도 하고. 요거 많이 하시나요? 완전 금연치료? 금연치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저는 치유치료를 하면서 이런 금연치료를 하니까 아주 그 동의율도 높고요.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플레보피를 하게 되는데, 요거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연치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금연치료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온라인 교육 아니고 그냥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제 보통 금연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프라인 교육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금연치료 기관으로 인정이 되시려면 원장님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 인증기관이 되죠. 금연치료. 그러면 금연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런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해서 쭉쭉쭉 체크를 하죠. 그래서 금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금연치료를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에 했습니다. 2번에 청구 프로그램을 2번에 했어요. 2번에 들어가면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등록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거나 금연 보조제를 주거나 하게 돼 있는데, 금연치료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금액도 괜찮고요. 처음에 이렇게 환자분이 이렇게 오시면 비용을 요 정도 20%만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비용은 22,000원 정도 됩니다. 2회에 왔을 때는 14,000원 정도, 또 2,7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2,700원입니다. 근데 웃긴 게 3회에서 6회 때는 이 본인 부담금이 없네요. 그리고 이 금연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돈 낸 거 다 돌려줍니다. 환자분한테.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부담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거 비용. 그리고 1년에 3회차까지 이런 6회까지 했을 때 이걸 3번까지 주니까 괜찮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많이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금연치료만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주치료를 하면서 아니면 일반 치료를 하면서 이제 금연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를 같이 하면 이 본인 부담금도 더 싸집니다. 4,500원씩도 안 내고 3,000원 정도 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같은 일반 우리 금연치료만 말고 일반 치주치료와 같이 섞어서 하시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은 아주 좋은 치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이 이제 지금 나온 금연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챔픽스와 멜부트린인데, 보통 이제 바레니크린을 저는 이제 금연약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요. 부프로피온은 이 나온 약의 목적은 사실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겠죠. 뭐 담배도 하시고 좀 비만 환자분들도 있으면 나 좀 이렇게 좀 살도 좀 빼고 싶다고 하시면 부프로피온 쓰시고, 통상은 저는 이제 챔픽스를 많이 쓰는데 챔픽스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병 보조제도 쓰죠. 뭐 껌도 있고 뭐 패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이제 챔픽스를 많이 쓰는데 1주차까지는 3일에는 이제 0.5mg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알. 4일에서 7일까지는 하루에 2알. 1주차 때는 그냥 담배 피우세요. 그냥 피우시는 대로 피우세요. 약도 드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2주차부터는 이제 용량이 좀 세죠.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드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담배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4주까지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6회를 상담을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56 타블렛 이상 투약을 완료하면 환자분한테 통보가 갑니다. 선물 줄게요. 그래서 안마기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날라옵니다, 이게. 이런 거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연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나는 금연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가야지.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금연치료 기관이 나는 주변에 어디가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도 의정부의 밀락동을 딱 쳤더니 어머, 미소플러스 치과가 협력 우수기관 금배지를 줍니다. 내과를 다 제치고 치과가 금연치료 우수기관, 괜찮죠? 이런 것까지 주네요. 상장도 줍니다. 무슨 치과가 이렇게 상장을 갖고 명패도 줍니다. 저희 명패 되게 자랑스러워서 그 진료실에 그냥 대기실에 딱 걸어놨습니다. 치과에서 금연치료한다. 자, 이게 처음에 금연치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 안 됐죠. 의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협회와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아주 가진 노력 끝에 이제 의과와 동등한 조건으로 금연치료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이거 금연치료를 걷어차면 안 되겠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과보다 치과 파이가 더 많다.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 치주치료 하면서 아니면 일반 치료하면서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을 보잖아요. 딱 입안 보면 이 사람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잖아요. 환자분이. 당연히 얘기하고 치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친한 친구가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금연치료를 한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픽 웃습니다. 야, 니네 치과 의사들이 무슨 약도 모르면서 제가 그랬죠. 약을 꼭 깔아야 이런 치료를 하냐. 니네들은 그러면 뭐 혈관이나 간이나 폐나 다 볼 수 있냐. 우린 직접 본다. 직접 보면서 금연치료를 한다. 당연히 제 생각은 치과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금연치료가 들어왔지만 당연히 치과 의사들이 당연히 금연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하십시오. 치은절제술입니다. 치은절제술인데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은절제술 3분의 1 합당 치은절제술이 있는데 상대가치 점수가 좀 있고요.
지은절제술은 뭐 증식과 비대, 뭐 시은연약 우시기 때 쓸 수가 있죠. 뭐 전기 소작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분의 1학당이죠. 요런 건 어떨까요? 그 치은연합 파절이 왔죠. 치아 하나당. 치은절제술이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치아 하나당인데 3분의 1학당 치은절제술을 하면 공단 쪽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치석 제거와 치은절제술을 동시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케이스인데 통상 이제 5.5를 받게 돼 있는데 40번 때에 이제 치은절제술을 했다고 하면 그 동일 부위에는 치석 제거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죠. 왜냐하면 이 공단 쪽에서 봤을 때는 치은절제술은 치석 제거의 좀 상위 개념으로 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꼭 내가 받아야겠다면 치은절제술을 또 치석 제거를 다 받아야겠다면 치석 제거를 먼저 하시고 다른 날 치은절제술을 하시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날은 이 부위는 치석 제거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생뚱맞게 또 이게 또 치은판 절제술이 나왔네요. 비용이 어떤가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1구강당이죠. 1구강당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치은판 절제술이라고 해서 유치나 사랑니 쪽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살짝 보비 같은 걸로 좀 지지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최근에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이런 뭐 파절이나 뭐 우식이나 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도 치은판 절제술을 넣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중복된 부위가 꽤 많죠. 치은절제술과. 그래서 원장님이 치은절제술을 꼭 청구를 할 때는 차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단 쪽에서나 신평업 쪽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런 내용을 잘 안 적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치은판 절제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또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개정된 고시가 이게 넘어와서 이게 거의 10분의 1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조정되지 않으려면 좀 차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치관 확장술이 나옵니다. 치관 확장술은 가나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치아당이에요. 치아당. 그런데 여기도 치은절제술이 또 있습니다. 재밌죠? 처음에 이게 분류를 할 때 조금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치주과 쪽에서는 이게 나눌 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딱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치아당인데 비용이 1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은 다 알 것 같고요. 나와 다는 내용은 알 것 같고요. 자, 치관 확장술은 이제 뭐 바이올런스 위드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술식인데, 자, 요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치아 하나지요. 치아 하나에 치은 하나 파절이 왔을 때는 그냥 치은절제술 3분의 1학당 치은절제술보다는 좀 비용이 싼 치관 확장술, 치아당 하는 치관 확장술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는 많이 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3분의 1학당 하는 치은절제술은 비용이 이마치 많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이상 넘어갈 때는 치아가 그냥 3분의 1학당으로 하는 게 맞고요. 한 치아당 하는 것은 그냥 싼 거를 넣으시는 게 좀 속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전면 치아 우식이라고 해서 2개를 넣었죠. 뭐 치관 확장술을 넣었대. 치은 확장술 가에 치은 절제술을 넣었대. 그 차팅을 좀 잘 해주시고, 웬만하면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주시고, 이 2개, 3개 넘어가면 곱하기 2,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엄청 넘어갑니다. 뭐 3만원, 4만원 넘어가니까 이 공단 쪽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잘 좀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치은판 절제술을 많이 넣을 수는 없죠. 게다가 1구강당인데. 그렇죠?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오늘 제 강의의 요약입니다. 저는 네. 자, 차팅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꼼꼼한 차팅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차팅 중요시 생각해 하시고요. 청구는 그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룰이 있으니 본인만의 독특한 청구는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별로 좋지는 않고. 자, 치주치료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다른 치료와 동시에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환자분도 좋아하게 되고요. 또 저희도 편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연치료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치과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금연치료 받은 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의 금연치료 파일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제 그 명찰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는데 착용하고 스케일링은 반드시 자격자가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임플란트는 보철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와 준하게 치료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양한 처치를 하시기 바라고, 치은절제술 후에는 복잡, 치주처치, 뭐 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 할 때 복잡 꼭 잊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